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걸음이 되어서 좋은 약이 되어서 꽃피는 날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경험이고요. 반갑습니다. 7월 패드 경연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과 제빵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B 대표이사 신영희입니다. 현재 제가 60대에 접어들어 있는데요. 40대 초반에 제2의 인생 설계를 시작한 저의 인생 후반전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자녀를 키우고 제2의 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이 있다면 어느 60대 아줌마가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의 얘기를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10년 단위로 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대까지는 제 말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저기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됐을 때 그 동네 남자 어른들이 일본 사람이 하는 공사장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 동네에 그 또래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제 위에 네 형제, 그러니까 제가 5남매 중에서 막내인데 3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머니와 함께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10대의 가정 속에서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봤고 그 강인함을 받으면서 자라오지 않았나 그 생각을 정말 여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대에는 시골에서 어머니가 혼자 몸으로 자식 5을 키우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도 어떤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저희들을 데리고 도시로 나왔습니다. 뻔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엄청난 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든 일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다 해가면서 저희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도예지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의 공부에 대한 열정의 덕택으로 저는 간호학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 8년 정도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30이 넘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대에는 제가 결혼해서 저도 3자녀를 낳았습니다. 낳고 기르고 유치원까지 보내고 나니까 제 나이가 이미 4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1세에 애들 유치원을 보내고 나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했던 간호사를 하기에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자식을 기르는 게 먼저라는 생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그 생활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이 42세에 직원 2명으로 조그마한 빵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IMF가 지나고 난 직후라 하룻밤 자고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1000몇백 개, 2000몇백 개 가게가 문을 닫고 기업이 문을 닫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정말 겁도 없이 다른 사람이 문 닫는 시기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정말 아침에 출근할 때는 복장이 추리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그 업무를 맡기 위해서 제가 말쑥한 복장으로 간호사 출근할 때 입는 복장은 제하고는 이미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애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니까 그 중에서 어떤 큰아이가 여름방학에 외국에 그 어학연수를 가보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내줬더니 갔다 와서 그때부터는 계속 엄마 너무 좋아요. 보내주면 안 될까요? 유학 가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어머니의 엄한 그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을 밖에 내놓는다는 게 허락치를 안 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들의 그 요구 속에서 2년 후에 유학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보내니까 너무 좋아라 하고 거기서 능력 발휘를 하는 게 그게 또 너무 뿌듯해서 둘도 보내고 셋도 보내야 되겠는데 이 빵을 팔아가지고는 도대체 그렇게 할 길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50대에는 그래 내가 영주권을 받으면 3명을 학비 없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미 학교 졸업한 지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머리에 들으면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해야 되겠다는 정말 강한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책 한 권 읽으면서 전자사전 30번씩 두드리고 했는데 한 달 가고 2달 가니까 어느 정도 해서 10개월 만에 제가 미국 간호사를 땁니다. 그래서 모 나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정착을 하고 제가 그런 바닥 생활부터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한국에 빵을 했을 때의 그것과 나를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있는다는 그 자체가 서로에게 온 가족에게 부담이었어요. 아이들도 남편도 저도.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저는 돌아와서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60대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잠시 소개하자면 뭐 한 100여 명 가까운 직원이랑 하루에 몇십만 개 빵은 숫자로는 많습니다. 만들어서 메인으로 우리가 하는 곳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 빵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학교의 학생들이 급식으로도 먹고요. 뭐 대형 마트, 편의점 가면 저희 관심 있게 기울여 보면 저희 빵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저의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한순간도 허비 없이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라는 말을 제 스스로 던져보면 저는 정말 한순간도 빈틈없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자식을 키우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날마다 치열하게 산다기보다는 일을 쫓아서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해결하고 그 해결점을 찾았을 때 정말 돈으로는 보상이 안 되는 그런 희열이 있더라. 그래서 혹시나 다른 여기 계신 젊은 40대 정도 되시는 그런 분들이 제2의 어떤 것을 찾아보시겠다면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그 걸음이 되어서 나에게 좋은 약이 되어서 꽃피는 날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회사를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잘나서일까? 처음에는 오만하기도 하고 막 생각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갖고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희 직장은 여성 친화형입니다. 100여 명 중에서 65명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빵이라는 게 2차 마무리 과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자분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과제빵이라는 게 우리나라 양대 산맥에 큰 제과제빵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20몇 년간을 이것만큼이라도 살아남으려면은 100% 자동화만 돼갖고 기계가 찍어내는 그런 상품으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50%는 기계화, 50%는 사람의 손으로 이런 마지막 마무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여성 친화형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나도 40대에 시작했는데 실버가 되었고 우리 직원들이 40대 중반에 들어왔는데 정말 그분들이 저랑 같이 근무 마치고 허심탄회하게 막걸리 한잔 하면서 옛말 할 수 있는 정말 이제 허리도 조금 구불라 그러고 그런거리도 조금 달라지는 나이가 됐습니다. 가끔씩 앉으면 정말 직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오늘까지 있는 것은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회사에 20몇 년 얼마 전에 제가 오래된 여자분만 모시고 특별히 한번 제주도에 2박 3일이라도 가기 위해서 기획을 하기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회사에서 15년 이상을 끊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22, 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군소 가시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정말 왔을 때 옛날에 벚꽃놀이 갔을 때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말 흘러가는 한 인생을 보는 듯한 그런 거를 가끔씩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 보니까 회사가 성장하는 데는 오너의 몫이 아니라 정말 직원들의 몫이더라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몇 년간 하면서 작년 같은 해가 없었습니다. 예, 전혀 예상도 못했고 우리가 열심히 안 했으므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속절없이 대책 없이 완전히 정말 팬데믹이 온 거예요. 이것은 뭐 다른 거래선하고 틀리게 저희는 군인들이 먹고 학교 학생이 먹는데 학교가 서버리니까 영락없이 매출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고민도 했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이 식구들을 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이분들의 월급을 맞추고 내가 이 시기를 넘길까? 자다가 딱 깨면 가슴이 가히 눌리는 것 같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코로나가 왔는데 물량은 떨어지고 또 매출은 줄어들고 학교가 개학할 거라고 많은 재료를 준비했는데 그 재료마저 유통기한이 지나서 만들지도 못한 재료를 버려야 하는 이중고가 왔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집에 가면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다가 못해서 하루는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만 종식이 되면 우리 거래선이 있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나 이 시기가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안을 드려보겠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도 제가 해고하지 않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극복을 하려면 한 명이 일주일씩만 무급으로 쉬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찬성 반대를 해주셔서 의사표명을 해주면 좋겠다. 정말
언론이나 한 듯이 전 직원 모두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다른 회사는 문 닫는 회사도 많고 직원들이 아웃되는 회사도 많은데 아무도 컴플레인 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배려해주는 덕택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를 훨씬 매출을 능가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고 나는 코로나 덕택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노라. 진짜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런 대로 잘 흘러갔다면 제가 20몇 년 동안 매출이 꺾인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쭉 15도 각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거는 작년에 한 40% 정도가 그렇게 되니까 직원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월급을 안 줄 수도 없고 매출을 내가 어디 가서 뭐 아부선 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종식되고 학생들이 학교 가고 간식을 넣고 군부대에 물건이 들어가고 주부들이 마트에 시장 바구니 들고 마트로 갔으면 좋겠는데 학교도 안 가고 군인들도 크로스 되는 게 많고 마트에 안 가고 온라인으로 다 불러서 먹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저희가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니 지금 이 트렌드를 내가 빨리 리딩해야 되고 그것을 알았다면 거기에서 빨리 내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거래선들을 온라인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는 뭐 쿠팡, 배달의민족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올 7월까지 매출이 작년 1년 매출하고 같은 선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코로나가 정체되어 있을 나를 일깨워줬고 나한테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줬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3C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세무조사를 받아서 덜덜 떨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처럼 매출이 떨어져서 이런 한 것을 위기, 크라이시스라고 그 생각을 한다면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방법이 없다고 내려앉아 버리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나아갈 길은 있을 겁니다. 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하는 것을 초이스를 잘해야 된다. 내가 어느 길을 초이스를 해야 되는가. 정말 현 시대에 맞는 좋은 초이스, 굿 초이스를 해서 방향 설정을 하고 그 다음 C는 찬스가 옵니다. 크라이시스가 오더라도 좋은 초이스를 머리 싸매고 해보면 찬스가 온다는 거를 정말 저는 절감합니다. 사업을 해보고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봤고 생각하는 깊이만큼 그 크기만큼 어떤 그 선택의 길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중에 보면 그게 머리 아픈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을 계속 생각해서 이 방법을 찾아냈어. 그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쾌감이 있어서 때로는 그 위기를 즐기는 때도 있다고 할까요? 뭐 이제 60이 넘어서 간이 좀 커졌는지 하면 되지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자세로 지금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위기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느냐, 정말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일 중독이 되어 있느냐, 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후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늦게 온다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다다다다 해서 전 직원들보다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하는 적도 많습니다. 7, 80%는 그렇고 아침에 그때 빈 사무실에서 생각하고 오늘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힘들지만 보람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준 강인함과 간호사를 하면서 그 힘든 직업의 간호원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있는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덥지 않은 60 중반에 아줌마가 하는 얘기를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서로가 대화할 수 있거나 요거만큼이라도 저의 도움이나 경험이 필요한다면 제가 언제든지 마음 열어놓고 여러분들 앞에 또 달려오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